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마곡나루역인데요. 마곡나루역을 나서자마자 보이는 곳이 사무건축에서 설계한 마곡식물원입니다. 저희가 11개의 공원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 공원과 건물들이 이질적이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컨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 건축물 대부분이 단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경과 연결되어 옥상 녹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항공기로 보았을 때 공원 내부에 건축물이 없는 것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백업하는 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기능을 다 잘 담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방문자 센터인데요. 이 방문자 센터는 사무건축에서 설계한 이 공원 건축물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방문자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공원 전체에 대한 인포메이션과 공원 내부에 대한 정보들을 속속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서울식물원 온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은 서울식물원의 온실 메인 공간으로서 로비입니다. 지하 1층과 1층을 높게 터서 개방감을 좀 확대했고요. 온실을 관람하시기 전에 온실의 전반적인 내용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설 전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식물원 온실 내부에는 총 12개의 나라의 식물들이 서식해 있습니다. 12개의 나라의 식물들의 특성, 그리고 식물들의 역사, 그런 것들이 상설 전시실 내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시고 온실로 들어가신다면 좀 더 재미있는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온실로 가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서울식물원 메인 공간에 들어오셨는데요. 지중해관과 열대관이 함께 있는 온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직경이 100m가량 되고요. 내부에 무주 공간으로 가림막이 전혀 없어서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시야가 뻥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열대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기후분리대라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열대관이랑 지중해관의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벽을 기점으로 이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저희가 컨셉을 잡은 12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열대관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랑 자카르타, 상파울루, 보고타의 4개의 도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의 식물들로도 이렇게 가득합니다. 폭포도 나오고 열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습도를 한 60%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폭포라던가 미스트를 활용해서 계속 습도를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동굴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면 처리를 통해서 이질감을 이제 최소화시켜준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연못이 있는데요. 여기가 열대관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기 수종들을 보시면 키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열대 식물들이 수고가 크기 때문에 지중해관보다 여기가 5m 정도가 층고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걸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대에서 자라는 잎이 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이 열대 동물들의 소리가 나서 진짜로 열대 우림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곳은 지중해관인데요. 열대관에서 느꼈던 느낌과 좀 틀리게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들이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다니기 좋게 느낄 수 있는데요. 큰 야자수가 있고 용설란, 선인장들이 제 키보다 높게끔 온실 내부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관의 경우 앞에 열대관과 틀리게 가운데 보시면 코어 쪽에서 외부 공기를 유입을 하고 이 천장에 달려있는 기류 유인팬을 통해서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였고, 또한 온실 외부 쪽에 보시면은 상부에 있는 환기창과 하부에 있는 환기창을 통해서 자연 환기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 내부에 적절히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지중해관을 거쳐서 저희는 1층 스카이워크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추후에 열대식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들과 나무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느낌을 관람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 스카이워크입니다. 온실 지붕은 ETFE라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TF의 특성을 보시면 그 식물들이 생장할 수 있는 가시광선, 자외선 투과율이 유리보다 1-20% 높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리로 계획했을 때보다 식물들이 생장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식물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종 보전과 종자의 번식, 그런 것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 중에 하나입니다. 벽면에는 플랜테리아 공간으로서 이 저명관수 기법을 적용을 하여서 지금 국내 종의 씨앗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씨앗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식물원들에 없는 이 씨앗 도서관이 특별한 이유는 시민들이 오셔서 씨앗을 대출받는 개념의 도서관입니다. 저는 감자 박홍 갈색을 받았는데요. 저도 집에서 발화를 시켜서 나중에 꼭 한번 반납을 한 다음에 다음번 대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식물원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감상할 수 있는 옥상 전망대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 가운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눈은 자연적으로 높고 이제 가운데로 몰리지 않도록 가드를 만들어서 적설하중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을 계획을 했고요. 서울식물원에 오시면은 다양한 공간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술의 도시 덴버에 있는 블루베어가 서울식물원에 이렇게 핑크베어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핑크베어가 식물원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은데요. 관람객들은 이 공간을 꼭 지나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인증사진 한번 찍으시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식물원의 가장 특이한 골조 부분을 한번 보실 건데요. 철판 튜브로 이 전체 골조를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접점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내부에는 튜브 안에 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CFT 공법이라는 건데요. 철판 튜브로 인해서 전체적인 구조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철판 구조에 시공을 하기 되게 까다로운데요. 약 25톤씩 나눈 부분 하나를 현장에 와서 400톤 크레인이 인양해서 인부들이 직접 용접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이 유리면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안전을 대비해서 내부에 접합 필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 유리가 깨졌을 때 내부의 관람객들이 유리의 파손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고려를 해서 한 건데요. 유리가 워낙 튼튼하고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파손의 우려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제정원에서는 한국의 현대와 과거의 식물들을 보실 수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식물원에 오시면은 또 하나의 야외 공간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호수원입니다. 아시겠지만 마곡 전체가 예전에는 다 논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뻘에서 식물들이 생장할 수 있게끔 토질 개량에 신경 썼고, 이 호수원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가 관람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약 5만 톤의 담수 능력을 가진 이 호수원에서 정화되는 물을 통해서 주재원과 식물원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개장한 후 3, 4년 동안 굉장히 식물 정착률도 좋고 생장률도 좋은 식물원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식물원이 생겨나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식물원 설계를 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물원들이 전국 각지에 좀 생겨나서 각 도시의 지자체별로 이런 식물 감수성을 충분히 지역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